안녕하세요. 세바시대학 6기 류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 중2병 아이들과 대화가 잘 통하시나요? 아니면 대화를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나요? 저희 회사는 드림클래스라고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고등학생 멘토링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멘토링 당일날 자리에 앉았고 저는 중학교 2학년 4명의 남학생들과 자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흐느적거리는 몸을 의자에 반쯤은 기대어 놓은 상태로 두리번 거리면서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공부 잘해요, 멘토님? 어디 대학 나왔어요? 석가포? 고등학교는 어디? 과학고 외고? 분명히 현업에서 벗어나 리프레시하는 마음으로 멘토링 자리에 간다고 설레 있었던 저였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더라고요. 연봉 얼마? 화도 났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멘토님, 저는요,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를 안 가는 게 꿈이에요. 중학교 2학년의 꿈이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를 안 가는 것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멘토링보다는 15살 된 아이들의 삶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할게. 대신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 한 가지만 말해줄래? 너네 그래도 15년이나 살았잖아. 그렇게 3분이란 시간을 주고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집중을 못하던 아이들이 반듯한 자세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첫 번째 친구의 삶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3일 가출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3일 동안 밖에서 술과 담배를 하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잤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출했는지 물어보니 부모님과 안 맞아서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왜 부모님과 안 맞았을까 하고 물어보니까 한참을 고민한 뒤에 말해줬습니다. 부모님이 제 얘기를 안 들어줘요. 혹시 그럼 방문도 쾅 닫고 들어가면서 화도 냈었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느낀 감정들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부모님께 전달해 본 적은 있니? 아니요. 저는 이 아이에게 그때 느낀 서러운 감정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할 멘트도 직접 짜주었죠. 부모님께 투정도 부리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아이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대학교를 안 가겠다고 말했던 아이의 순서였거든요. 하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에게 먼저 얘기했습니다. 멘토님, 저는요, 어딜 가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친구가 많아요. 그걸 듣는 순간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난 너가 부러워. 난 중학교 2학년 때 너처럼 어딘가에 가서 친구들과 친해져 보고 마음을 열어보는 게 참 어려웠거든. 지금 내가 만약에 너라면 조금은 욕심을 내볼 것 같아. 지금 가지고 있는 친화력을 잘 키워서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부자들이랑 친해져 보는 그런 꿈 같은 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으로 멘토링 시작하고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팁을 놓치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친화력이란 강점을 조금씩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 내신을 준비하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서 취업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에 놓이게 될 텐데 너는 어딜 가든지 새로운 사람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잖아. 공부라는 거를 너무 미워하진 말고 조금씩 해보는 건 어떨까? 국어를 공부해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수학을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너의 생각을 전달해 보는 거야.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인들과도 친해져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나중에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들이 끄덕이며 공부하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을 공부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저 의견을 들어주고 인정해 주었을 뿐인데 말이죠. 대부분의 어른들은 중학생이 친구들과 노는 게 재밌다, 즐겁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줄까요? 그만 놀고 공부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아이들의 말은 무시당하고
친화력이란 강점은 어른들에게 숨기고 피해야 하는 약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멘토링이 끝나갈 무렵 껄렁껄렁했던 아이들의 태도는 반듯한 우등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너네 처음이랑 좀 달라졌어. 조금 모범생 같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멘토님처럼 말해주고 저희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은 처음이에요. 아이들 주변엔 가까운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얘기를 들어주고 이런 말을 해준 게 제가 처음이라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사춘기 학생들과 대화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 잘 들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들어줄 때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잘하는 걸 말하기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워요. 얘기를 들어주고 무시하지만 않으면 아이들은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얘기를 들어달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닥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했었거든요. 누군가 한 명쯤은 제 얘기를 들어주고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기 전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었어요. 정말로 간절했기 때문에 정신 상담도 받아보고 마음 건강을 챙기는 글쓰기도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 간절함 덕분인지 천천히 고마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교수님과 친한 친구들, 친한 형들이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덕분에 저는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대학원도 갈 수 있었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은 조금은 부러워하는 삼성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도 통하고요. 그런데 이게 중학생 아이들한테만 통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어른들과의 대화에서도 잘 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마련이니까요. 감사합니다.